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뉴스보도에 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7% 9월 달에 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잠정 통계를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보는 건 좀 그렇고요. 이제 왜냐하면 9월 달이 저희가 그 추석을 통상적으로 9월에 맞이하는데 이번에 10월에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9월에 조업일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더 많이 그 날짜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도 있어서 일평균을 따져보면 그 조업일수를 좀 없애려고 따져보면 사실 전월 감소세만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했어요. 전년 동기 비해서 4%씩 감소가 됐는데, 그래서 사실 이 추세로 이거는 그 최종 전체 금액 가지고 이제 수출 증가율을 표시한 거거든요. 이걸로 놓고 보면 이 전월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7.7%,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10.9, 7.1, 10.1 뭐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횡보했다 수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했다는 거는 조업일수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감했던 그 수출이 점차 회복되고 있긴 하고, 전년 동기 대비 일 평균 수준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수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나 현대차가 수출을 굉장히 괜찮게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던가, 이제 계속 보고 잘 하고 있는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수출 업종에 긍정적인 패턴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추세를 계속 이 탄력을 받을 것이냐가 이제 논점인 거죠. 중국이 좋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글로벌에 있는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그 코로나 상황, 가을 겨울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경제의 그 확산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기 때문에 상황 추이는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미국의 BEA에서 그 가계 소득하고 가계 지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제 가계 소득인데 이게 전월 단위 변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5월달, 4월달 급증했다가 5월달 줄고 6월달 줄고 7월달 약간 반등했었는데 8월달도 다시 줄었어요. 소득이 전월 대비. 그리고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급증했다가 4월달에 이때 이제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이제 그 실업보험 이런 게 한꺼번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비해서 이제 증가했죠. 그러던 것이 이제 여기 보시면 5월 줄고 이제 6월 중과세가 감소세가 둔화됐다가 7월달에 좀 느는 것 같더니 8월달에 확 줄었습니다. 이건 이제 실질이에요. 인플레이션 중에 실질을 보면 줄었는데, 이걸 차트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이건 소득이고 이제 가계 지출 보면 PCE는 잘 보시면 급감했다가 늘어서 이제 전월 대비 급증했는데 그 전월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실질이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그냥 전체 데이터예요. 실질 얼마나 지출했느냐. 근데 이제 지출 정도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만큼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지출 규모가 전체 지출 그 금액이 이렇게 보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전월비거든요. 전월비로 보면 중과 추세가 둔화되고 있고, 전년 동월비로 보면 아직 플러스로 터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락다운으로 확 막았던 그것에 대해서 경제가 재개되면서 반등하는, 그러니까 개인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패턴을 보이긴 했는데 그 정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고요. 8월까지의 보고를 보면 그 다음에 그 전년 동기 대비 보면 아직 그 부분만큼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5만 건 정도가 전문가들이 예측했는데 지금 83만 7천 건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더 감소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 사실 리비전 나오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리비전 나왔을 때 더 악화되는 리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80만 건 이후에서 계속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고용시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IM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건 제조업이 56에서 55.4로 줄긴 했지만 신규 주문이나 이제 프로덕션 이런 쪽에서는 약간 그 확산 추세가 감소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고용 측면에서 거의 그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패턴 49.52면 이제 그때부터 확장 국면으로 말을 하니까 그런 정도로 튀긴 했거든요.
아직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는 서비스업 관련된 PMI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항공사가 정리해가 하겠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두 개가 합해가지고 32,000명의 정리해고를 하겠다라고 기사가 이제 올라왔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정 지원 해주면 이거 처리하겠다 이렇게 협상이 난항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가야 보여드렸죠. 디즈니도 이제 대규모로 2만 명 넘는 감원을 이미 발표했고, 여기는 뭐 자금 지원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되는 거고, 협상이 이제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항공사에서 정리해고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거 인베스팅닷컴 기사인데 뭐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저희 해석 기사가 안 나와서 여기는 뽑았는데, 여기 보시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 달러 정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이 이제 1조 6천억 정도 패키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백악관에서는 이제 400억이래. 400달러. 주당 400달러를 더 주고 600달러가 아니고 400달러 주겠다는 이제 얘기 협상안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가동률인데요.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건 보이는 거고, 이 가동률이 보시면 좀 길게 볼까요? 이렇게 가동률 이쪽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70% 중반대 위에서 약간 놀고 있던 게 밑으로 급락했다가 가동률이 빨라지는 것 같더니 그 증가 수치가 확 줄었죠. 뭐 저는 7월 같은 경우에 71, 뭐 70 뭐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71, 10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동률이 급격히 상승하다가 탁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Calculated Risk 블로그닷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화학 쪽에 그 바로미터 얘기 드렸었죠. 그게 뭐였냐면 그 이제 산업 생산을 하려면 화학의 재료들이 제조된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 지수가. CAB 지수가. 근데 이제 그 CAB 지수의 내용을 보면 이제 얘도 중과세가 둔화된 게, 여기 보시면 3개월 이동 평균선으로 보면 이제 8월 달에 2.7%로 증가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9월 달 들어서 2.6으로 이것도 증가 추세가 감소되고 있어요. 이게 산업 생산 역시 증가 추세가 감소될 거라고 보입니다. 가동률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경제가 재개되긴 했지만 산업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진 현재 않은 상태고, 그런 상태가 일정 수준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 팬데믹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확산되고 재봉쇄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산업 활동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파우치도 재봉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파우치 소장이 이제 심각한 주는 다시 이제 재봉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이 이제 마드리드 봉쇄령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봉쇄하라고 그러고 마드리드 지역에서는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제적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부딪히는 현상들을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 봉쇄 얘기 때문에 유가는 급락했거든요. 40달러대 있다. 어제 4%인가 빠졌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또 하나는 이제 정크본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은 그러니까 조선비즈 기사에 재앙 예고하는 카나리아 정크본드가 온다. 미경제 심각한 정저인가에서 이제 10월 1일자 기사인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이힐드 채권에서 자꾸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가끔 보여드리고 이걸 유심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제 이 파란 거는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예요. 국채와 하이힐드 간에.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트리플 C 이하의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거든요. 이제 얘는 트리플 C 이하니까 언제 파산해도 이제 뭐 이의가 없는,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건데, 얘네들이 잠깐 들렸다가 또 다시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은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문제인 게, 불안정하다는 거는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뜻인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액션이 발현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폭탄을 계속 안고서는 화롯불 옆에 불길 옆에서 계속 서성거리는 거하고 똑같아서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포트폴리오에 대한 위험자산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뉴욕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봤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이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부분이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재정이 적자가 상태이기 때문에 뉴욕시가 이제 정부, 중앙은행,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삭감한다거나 그러니까 세금을 증세한다거나 혹은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용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방 정부 중에서도 위험한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양쪽 다 안 좋은 거죠. 고용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뉴욕은 실업률이 거의 다른 지역의 2배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쭉 상황을 놓고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락다운 이후에 계속 재확산, 경제를 다시 재개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달려 올라오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튀어 올라오긴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하면 동학개미나 혹은 로빈훗 같이 이제 거기에 신용팽창까지 포함된 광기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밀려 올라왔어요. 이게 나스닥이고요. 이게 S&P 500이고 다우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지금 지난번에 이제 1차 조정 때 머리를 들었던 부분의 윗단을 이제 뚫고 위로 올라왔고 아직 S&P 500 지수하고 다우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요번에 조정 시장의 끝인가 여기가 이제 조정의 끝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다리면서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가을 겨울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선거가 어떻게 돌아갈지, 그 다음에 상하원의 의석수를 어느 쪽에서 점유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감안된 상태 하에서 이제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상태 하에서 무엇인가 완전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종세가 약한 상태에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면 하이힐드 쪽, 그러니까 채권 시장 쪽의 불안정성을 계속 띄고 화약군을 안고 불길 옆에서 서성거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계속 머릿속에 인지하고 액션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줄타기 계획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스럽게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고 이건 그냥 노파심입니다. 어제 이제 뉴스 보도해 보니까 이제 주식 리딩방 얘기가 나왔어요. 주식 이제 꼭 집어주고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라고 카톡이라든가 많이 오죠. 문자로도 많이 오고 유튜브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오긴 오는데 주식 쪽집게로 이런 분들한테 지금 상황에서 쪽집게로 받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고 이렇게 쪽집게라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장이 판단이 굉장히 어렵고 상황은 그렇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주식시장을 계속 밀고 올라왔던 투자 심리 자체가 아직은 쉽사리 꺾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10월달 경제지표들이 나오면서도 그런 행위를 보이는지를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진짜 그렇다면 이게 조정이 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확진자 수나 봉쇄에 대한 그런 액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밀리는 강도가 약해지면 그러면 진짜 이게 바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